최근 AI 기술의 확산에 따른 고용 시장의 변화에 대해 많은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주목할 점이 있습니다. 만약 AI가 단순히 일자리를 균등하게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특정 연령층을 집중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더욱 놀라운 것은 한국은행의 최근 보고서 내용입니다. 지난 3년간 20대 청년층의 일자리는 21만 개가 감소했는데 그중 무려 98%가 AI의 고도로 노출된 업종에서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역설적이게도 같은 기간 50대의 일자리는 21만 개가 증가했으며 그중 70%가 동일한 AI 고노출 업종에서 창출되었습니다. 이런 정반대의 현상이 과연 어디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저희는 한국은행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 현상의 원인을 심층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객관적인 통계 수치를 확인하겠습니다.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AI 확산과 청년 고용 위축 보고서의 주요 내용입니다. 20대 청년층의 총 일자리 감소 규모는 21만 1천 개에 달합니다. 이 중에서 98%인 20만 8천 개가 AI의 고도로 노출된 업종에서 발생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특히 높은 영향을 받은 주요 업종으로는 컴퓨터 프로그래밍업, 출판업, 전문 서비스업, 정보 서비스업 등이 있습니다. 대조적으로 50대 연령층의 경우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50대의 총 일자리 증가 규모는 20만 9천 개로 집계되었습니다. 흥미롭게도 20대가 이룬 규모와 거의 동일한 수준입니다. 더욱 주목할 점은 이 증가분의 70%, 즉 14만 6천 개가 바로 그 AI 고노출 업종에서 창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매우 극명한 대조를 보여줍니다. 동일한 기술이 한 세대에게는 파괴적 영향을 미치면서 다른 세대에게는 긍정적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 제기됩니다. 과연 어떤 이유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을까요? 한국은행의 531 고용연구팀장은 이 현상을 다음과 같이 분석했습니다. 20대, 특히 저연차 직급의 직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의 공통적 특징은 상위자의 지시에 따르는 정형화되고 교과서적인 특성을 지닌 업무라는 점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신입사원이 주로 담당하는 업무들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선배가 지시한 절차에 따라 데이터를 정렬하고 필요한 자료를 검색하여 보고서의 초안을 작성하며 반복적인 프로그래밍이나 순차적 업무 프로세스를 처리하는 것이 대표적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의 공통점은 명확한 정답이 존재하고 일관된 규칙이 적용되며 패턴화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확히 현대의 AI 기술이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AI는 규칙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를 학습하고 자동화하는 데 뛰어난 성능을 보이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의 관련 데이터에 따르면 저연차 직원들이 AI 도구를 활용했을 때의 업무 시간 감소율이 특히 높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AI 기술이 20대 청년층의 업무를 가장 효과적으로 대체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 반대편을 살펴보겠습니다. 50대, 특히 관리자급이나 고연차 직급의 직원들이 담당하는 업무는 본질적으로 상이합니다. 50대 직원들의 업무 특징은 업무의 맥락과 전략적 배경을 이해하고 조직 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협업하며 전체 조직을 전략적으로 관리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욱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AI 시스템이 생성한 분석 결과와 보고서를 검토하여 최종적인 경영 의사결정을 내리는 업무, 조직 내 팀원들 간의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조직의 중장기 방향성을 제시하는 업무, 그리고 거래처 고객사가 명시적으로 표현하지 않은 잠재적 니즈를 파악하고 대응하는 업무 같은 것들입니다. 이러한 업무들은 현재 AI 기술로는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영역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러한 상황에서 AI의 역할이 본질적으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AI가 50대 관리자급 직원들의 보조도구로 활용되면서 오히려 50대 직원들의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이 향상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50대의 고용이 더욱 견고해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현상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또 다른 흥미로운 패턴이 나타납니다. 통상적으로
AI가 저학력 업무부터 대체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는 다른 이야기를 전합니다. 한국은행의 분석에 따른 AI 활용으로 인한 업무 시간 감소율을 학력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석사 학위자가 7.6%로 가장 높으며 4년제 대학 졸업자는 5%, 박사 학위자는 3.7%, 전문대 졸업자는 3.4%, 고등학교 졸업자는 0.8%로 나타났습니다. 이 통계는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AI 기술이 고학력 직군이 수행해온 지식 기반의 정형화된 업무를 더욱 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중상위 학력층에 속하는 20대 청년층이 더욱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이는 기존의 통념을 뒤집는 결과로 단순히 낮은 학력의 기초 업무만이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특정 유형의 지식 업무가 더욱 대체되기 쉽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현상이 한국만의 특수한 상황인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 연구진이 2024년 8월에 발표한 논문의 내용을 참고하면 AI 기술이 미국 노동시장 내에서 20대 초반의 신규 취업자 그룹의 일자리에 실질적이고 불균형적인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현상이 결코 한국만의 국지적 현상이 아니라 선진 경제권에서 공통으로 나타나는 글로벌 추세임을 의미합니다. 즉, 이 문제는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는 점입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하면 현재의 AI 기술은 경험과 맥락적 이해를 갖춘 시니어 직급의 일자리를 아직 위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정형화되고 규칙 기반의 업무를 수행하는 주니어 직급의 일자리는 빠른 속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이는 결과적으로 20대 청년층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문턱이 상당히 높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첫째, AI를 단순히 활용하는 대상으로 보는 것을 넘어서서 AI와 협업하는 방식을 터득하고 더 나아가 AI를 관리하고 지도하는 역량을 개발해야 합니다. 이는 AI 시대의 필수적인 경쟁력이 될 것입니다. 둘째, AI로 자동화하기 어려운 분야들에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창의적 사고, 복합적인 문제 해결 능력, 그리고 대인관계 기술 소프트 스킬 같은 영역입니다. 이러한 능력들은 현재 기술 수준에서 AI가 완벽하게 대체하기 어려운 분야들입니다. 셋째, 한국은행의 보고서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창업과 스타트업과 같은 새로운 영역에 대한 전략적 도전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존 산업과 다른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것도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50대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도 말씀드릴 점이 있습니다. 현재의 관리 능력과 축적된 경험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새로운 AI 도구와 기술에 대해 주도적으로 학습하고 숙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AI를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관리자와 그렇지 못한 관리자 간의 생산성 격차가 급속도로 벌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AI를 보조도구로 적극 활용하여 자신의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자만이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역사적인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AI 기술은 분명 우리의 일자리 환경을 크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절망의 신호로만 받아들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는 자신의 역량을 재점검하고 미래에 대비하는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50대 이상의 중년 여러분은 더 이상 경험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새로운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하는 자세가 여러분의 시장 가치를 계속 유지하고 상승시킬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AI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성과 지속적인 학습이지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갖춘 사람들이 결국 이 시대의 승자가 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